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우리들은요 지금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급상승 중인 가계부채, 고금리 여파, 대기업들의 부실, 자영업자 도산, 거기다가 비상계엄령까지 악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라도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자, 그럼 현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일보에서 나오는 기사인데요. 기존의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주머니를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즉 길거리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자영업자분들도 목적이 있죠. 뭐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과 그 일념 때문에 그냥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합니다. 곧 좋아지겠지, 조금만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출 이자는 자꾸 높아지고 내가 갚아갈 능력과 여력은 안 되고 결국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집인 아파트를 금매로 팔거나 아니면 이것도 결국 저당 잡혀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살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공급이 넘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로 전향들고 있는 현 시점이죠. 그로 인해 경매 물건도요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요 약 3,400건으로 10월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요 여태까지 나왔던 역대의 기록을 지속적인 갱신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낙찰가율은 미처 올라가지 못하고 점차 떨어지고 있죠. 즉 경매 물량은 많아지는 반면 낙찰가율은 떨어지고 있어 악성 재고 부동산들이 법원 시장에 쌓여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그 이후로는요 보다 다양한 악재들이 있습니다. 한은에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25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후하게 쳐준 것으로 보이며 약 1%대의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죠. 자, 기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대를 비교한다면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외 경제협력개발 기구인 OECD 또한 우리나라 예상 성장률을 2.5%에서 2.3%대로 낮춰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및 내수 전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요 기존 자영업자 및 기업들이 대출을 받은 부분들을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사들도요 채권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뱅크런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도 일제히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저하, 중국 수출 타격, 그리고 트럼프 행정까지 내수 부진에 미리 예상하여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경영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하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근로소득에 대한 일자리도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도 변변치 않은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요 기존의 상승장 때요 20대 및 30대 분들이 연끌을 아예 해서 나의 무리한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든 투자들을 싹 다 받아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신생아 대출이라는 특례 대출을 실행하여 향후의 미래 수요를 앞당겨왔죠. 적정 주택 매입 시기는 40에서 50대이지만 20, 30대가 미리 부동산을 매입하여 손실을 본 수많은 분들로 인해 미래 수요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드려서 향후 10년 뒤
부동산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끌에서 무리하게 거품이 들어간 부동산들을 샀던 분들이 지금 2년 3년 사이클을 마치고 전세를 또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 전세를 계약을 들어가실 때요 기존 거래 가격보다 높게 사들인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절대로 전세를 사시면 안됩니다. 즉 상투자분 부동산을 전세로 들어가시면요 향후 집값 하락 시점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세 및 매매 시세가 떨어져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이죠. 그러니 웬만하면요 25년도에는 월세를 추천드리면 굳이 전세로 가신다고 한다면 집값의 50% 이하로 반전세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허구도 보증 업무가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돈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비상계엄령까지 최악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요 떨어지는 주가 및 환율을 방어하려고 국민연금이랑 세금을 싹 다 쏟아부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혈세가 쓸데없는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시청자분이 글 쓴 분도 있었어요. 요즘에 자영업도 안 되고 집은 경매로 나가게 되고 아이들은 커나가고 집에 갖다 줄 돈은 없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너무 힘들다. 밤에 눈을 감을 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공감되는 이야기도 하고요. 너무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요 코인 부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이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요? 이런 돈을 벌면 다른 투자를 막 하면서 코인보다 등락폭이 낮은 주식으로는 절대 흘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코인의 등락폭이 높으니까 가장 위험한 투자죠. 근데 부동산은 반대로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릴 수는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비트 한 2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라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외 더 큰 수익을 만드신 분들은 서울 중심지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꼬마 빌딩까지 매입하게 되죠. 즉 향후 코인의 유동성이 부동산의 매수세에 밀어올려 서울 중심지의 집값은 일부 상승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들마다요 한 해 농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25년도엔 완화하여 25년도 초 유동성이 당연히 풀리게 됩니다. 이런 유동성은 또다시 부동산, 코인, 주식 등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의 하락폭을 둔화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또한 미래 가치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서울 및 수도권 위주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인프라가 다소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하락의 여파는 피해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죠. 자, 우리는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 고민이 될 수 있고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다양한 고민에 기로에 쓰여 있습니다. 현재는 집값이 보합 및 하락기 시점이라 영끌 및 무리한 대출을 활용한 투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서요 그냥 나는 이번에 부동산 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신용대출 보험도 다 깨고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친구 돈 빌리고 그냥 이 돈 싹 다 끌어 모아서 부동산 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까이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세요. 싸대기 한 대 그냥 시원하게 한 대 때리세요. 정신 차려. 죽을 수 있어. 무리한 영끌은 파산의 지름길이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대기 안 때리면 그거 꿈에서 안 깨요. 때려야 돼. 그러면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시세 대비 약 30% 정도 다운된 금액이면, 그것도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지역에 30% 다운된 금액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게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25년도 중순 정도의 반동기류를 모니터링하여 내 집 마련 혹은 월세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산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 매물에서 30%의 안전마진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세가 다 2억인데 아파트가 2억인데요 1억 5천에 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쉽겠습니까? 즉 무한정 발품을 팔아야 되고 거기서 튀는 금매들을 그래야 수일 동안 혹은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밥을 팔아야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다릅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국가가 합법적으로 서울은 20%씩, 지방 및 수도권은 안 살 때마다 30%씩 그냥 강제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30%가 아닌 50%의 반값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이 기회가 움직이는 경매 시장에서 항상 공부를 하면서 알짜배기 부동산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찬스를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계신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 우리 청년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겨내 보시죠.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신 대장TV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경매 채널 중 단어 탑 감사합니다. 복습하는 채널 감사합니다. 김니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뭐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올라간다 사라 무조건 사라 막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때는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 한 템포 쉬고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쳐다봐야 될 때는 쳐다봐야 합니다. 무한정 하락을 주장하지도 않고요, 무한정 상승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현 경제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 저와 같이 함께 만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한정 다른 유튜버들처럼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90% 영끌해갖고 막 사라 막 그냥 캐피탈 받아, 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하락장의 기회를 만들 거야 이러면서 막 4금융 캐피탈 받고 잘 내던 보험 연금 다 깨고 집에 부모님 지인 찬스 형제 찬스 싹 다 받아갖고 부동산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가갖고 조용히 하고 잠깐만 봐봐, 할 얘기 있어. 잠깐만 봐봐. 자 잠깐만, 싸대기를 그냥 바로 싸대기를. 정신 차려. 죽을 수 있어. 아직 금리 안 떨어졌어. 정신 차려. 그럼 그분이 처음에 딱 맞으면 기분이 나쁘지. 한 3, 4개월만 지나면 고마워, 살려줘서 고마워. 아니면 싸대기한테 때리고, 야 그거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로 사. 나랑 같이 경매 배우자. 경매 배워서 우리 30%가 아닌 20-30%에 싸게 사는 게 아닌 50% 반값에 사보자. 이걸로 하자. 차라리 그걸로 사지마.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니나님이 100만원 가야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대장TV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또 이제 보육원 기부 한번 가거든요. 제가 또 보육원 기부를 가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받았던 이 선행 영향력 저 혼자 누리지 않고 주변에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매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거기 계신 임차인분들의 보증금을 한 분 한 분씩 다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지 임차인들의 입장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대변하고 임차인들이 두렵고 어두워하는 부분들을 같이 통감하면서 진짜 마음을 다해 임차인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만나면 채무자분들에게 최대한 채무자분들의 목적은 그거죠. 내 부동산의 가치를 진짜로 알아봐 주셔서 최대한 높게 낙찰이 돼야 빚을 최대한 제외하고 얼마라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채무자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죠. 경매인들은 이런 겁니다. 가서 막 그 사람들을 내쫓고 이런 게 아니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고 채무자의 빚을 환가시켜서 얼마라도 돈을 돌려드려서 다시 회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아주 선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선한 역할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돈은 따라와요, 뒤에서. 그럼 돈을 좀 벌잖아요.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어디 있나? 지금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누가 있나?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세요. 제가 자주 하는 게 보육원 기부죠. 매년 한 2회 내지 3회 정도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힘들게 경매에서 번 돈 기부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뭐하러 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엄청 뿌듯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더 수익을 만들고 싶어져요. 왜? 돈을 벌어야 또 이 기쁨을 느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한 경매인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면서 현장과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통해 계속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한 경매인이 돼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경매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대장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